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부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5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미녀 기자 이용주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제가 왜 처음 오프닝 멘트에 미녀라고 강조하신 줄 아세요? 초심 아니신가요? 아, 아니고 오늘 점심때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의정부시청에 과장님이 방송 들으면서 여자분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활약하시는 기자다. 그랬더니 굉장히 미녀 같다고, 사진을 봤다고. 네. 그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팟캐스트에 사진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사진 올렸던 거, 네네. 그걸 한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 미인이시라고. 그래서 한번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네, 얼굴 보고 나서 연락 끊지 말고 그냥 목소리로 들으라고 농담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러십니까? 대표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박모 씨의 박모 과장님이신데. 과장님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보고 알려준다 그랬어요. 와, 이 북부 지역에 팬들이 많이 생기네요, 의외로. 영광입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급식 이물질 검출이 반복돼서 우리 아이 괜찮은가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급식에서 네. 반복적으로 이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 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학교 급식에서 비위생적인 그런 조리 상태로 네. 밥이 만들어진다는 거 반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고래 회충, 양잿물 세제, 구더기 등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10월 오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닭갈비 요리를 배식받은 한 학생의 식판에서 사마귀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마귀가. 네, 사마귀. 네. 멸종위기에 있다는 사마귀가 발견. 야. 사진을 봤는데 네. 사마귀가 그 원형 그대로 이렇게 다리 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네. 예. 그리고 볼트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고래 회충, 양잿물 세제, 파리 이물질 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검출돼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울렁거립니다, 속에. 네, 보도된 바는 아니지만, 수원의 한 학교의 학생의 SNS로 보이는 그런 SNS에는, 구더기나 휴지심, 비닐 등이 연이어서 나오는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남쪽이네요. 오산, 수원 이런데. 네,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정부나 일산도 있습니다. 의정부 빠지면 섭섭하죠. 예.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학교가 이물질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외부에 이런 일을 알리면 너희만 안 좋다. 학교 이미지에 안 좋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마를 시도한 거네요. 그렇죠.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 노력에 앞서서 외부 유출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인천의 일부 학교 급식 납부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 전국적으로 무려 15억여 원에 달하는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천 지역 역시 202곳의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금액이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로비를 한다는 게 납품업체에서 학교에 로비를 한다는 거죠? 자기네 물건을 받아달라고. 예, 그러니까 보면은 암묵적인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여한다고 했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나 보죠? 관여를 해도 기사에 따르면 A, B, C 업체가 있을 때 C 업체를 기존의 업체로 이용을 하고 있었으면은 C 업체가 훨씬 더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그렇죠. A 업체는 도시락을 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로비를 받은 선생님들이나 조직원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분위기. 네,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네. 문제가 많네요, 진짜. 또 단체 급식의 질 저하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식단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군인들의 그런 납품하는 식자재가 문제가 많다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아, 그렇습니까? 예,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군에 납품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총 209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네, 연도별로는 2012년 29건, 13년 39건, 14년 53건, 15년 41건, 16년 1월부터 10월까지 47건으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된 게 그만큼이지 실제로는 그렇죠. 더 많다고 그렇죠. 아마 10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발견되지 않은 게 군대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네. 아, 그러네요. 그냥 꺼내고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왜 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그렇죠. 명령적이고 상하부 종관계인데 하지 마 이러면 그렇죠. 보니까. 예. 2016년 적발 사례 가운데에서 대표님 배추김치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배추김치에서 배추가 나오죠. 당연히. 30cm 길이의 칼이 발견이 됐고요. 이런 어우. 그 다음에 2012년, 13년에는 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서 또 개구리 충격을 주기- 자체가 김치에서 발견했다고요? 네네네. 야, 이거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개구리도 살 수 있는 청정한 네. 환경에서 그 배추를 김장을 했나 보네요. 아, 걔는 염장당한 건가요? 네. 2015년에는요, 네. 예, 닭고기에서 볼트와 너트 등이 나왔고요. 곰팡이 이런 거는 아주 예사입니다. 야,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일산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는 네. 계속해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고래 회충, 또 김치에서 철, 떡볶이에서 이물질, 국에서 머리카락, 밥에서 플라스틱 종이가 발견됐다고 이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그런 게 나오는 학교가 나오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같은 해, 2017년 9월 같은 해 같은 5월인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에서 파리와 이물질이 나와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나선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학교 재배치 공사로 외부 위탁 급식을 하고 있는 광주 H초등학교 급식에서 머리카락, 파리, 철, 수세미 조각 등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이 문제를 급식 봉사 나온, 배식 봉사 나온 학부모들이 확인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좀, 철은 기본으로 나오네요. 볼트. 네, 파리, 너트, 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음식이 유통되는 과정을 지금 짐작하게 할 수 있네요. 얼마나 비생적으로 유통이 되는지.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유통 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네. 거의, 제대로 조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유통에서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버리거나, 세척하거나, 가공하는 단계가 이제 조리 단계인데, 네네. 거기서 벌써 안 걸러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조리를 엉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가요? 영양교사 제도에 있어서 급식교사가 이제 배치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구더기 같은 경우에는, 네. 구더기는, 이 SNS를 보면은 뉴스 기사는 아니고 이건 SNS였습니다. 네. 구더기가 나왔을 때 새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끼 새우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새우랑은 생김새가 좀 다르더라고요. 애벌레에 가깝게 생겼더라고요. 그거는 세우면은 선생님. 네. 그렇게 주장한 선생님부터 좀 드시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우면 맛있게 드시면 되잖아요. 선생님. 잔인한데요? 네. 이렇게 아주 부실 급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공정거래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품업체에 이렇게 로비를 한 그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먹고 나서 구토를 하거나 설사 증세를 보이고 또 이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시도 교육청 순위 평가를 다시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학부모 중에 큰 아들이 있는데 관내에서 이제 의정부에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디 학교를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K중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네. 또 마침 학교가 이제 집 인근에 있고 그래서 왜 가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 그 관내에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중학교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를 모니터링 해봤는데 네. 거기 급식이 제일 맛있고 깨끗하다 이래갖고 아. 거기를 요즘 애들이 어.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 급식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선택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반대는 뭐냐? 그만큼 급식이 열악하고 안 좋다는 게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설문을 네. 나갔고 직접 이제 급식의 수혜 대상자고 먹는 애들이니까 매일 평가해서 자기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설 개선이든 아니면은 뭐 담당자 문책이든 아니면 그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선생님이나 네. 학부모한테 맡겨놔서는 학생들의 그런 불만이나 아니면 의견이 반영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구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 이면에는 급식의 이면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두 가지의 이제 안 좋은 점이 이렇게 불량 급식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학교 행정의 그런 폐쇄성 이런 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유착? 유착, 아니면 로비? 네. 아니면 네. 부정부패? 네, 아. 아직도 교육계에는 그런 게 만연하지 않나. 아. 네, 왜 그러면 첫 번째 폐쇄적이냐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사학 같은 경우 예. 중학교, 고등학교 사학이 있잖아요. 예. 사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아시겠지만. 아, 네, 그렇죠. 재단의 예. 이사장이 정권을 예. 두고 네. 교장 이렇게 이하로 해서 제왕적이죠. 예, 제왕적이죠 진짜 왕이라고 네. 왕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네. 되게 민주적이고 공평해야 될 학교에서 너무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상하 구조가 이렇게 준다 보니까 네. 당연히 만약 어느 재단 이사장이나 교장이 그 급식 업체를 해서 밀어야 된다 하면은 거기로 선생님들이 반기를 드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상황. 네. 이제 폐쇄성, 비민주적인 학교 행정. 네. 그리고 두 번째 부정부패. 그러면 그렇게 왜 하느냐? 왜 특정 업체를 왜 이렇게 밀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밝혀진 바는 없지만 추측에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학들은 깨끗한 사학도 많고 잘하는 사학도 많지만 네. 또 이렇게 사학 비리라고 해갖고 막 그 인사 비리 그냥 그 학교에 돈 횡령한 비리 이런 게 엄청 또 많잖아요. 뉴스를 보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수렴 창구를 다이렉트로 교육청 당국에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열어놔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학교도. 학교도 이제 선생님 학교와 선생님과 학생 이렇게 해서 상하 구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건 어렵고 외부에서 시청 내지 아니 민간 단체, 민간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거. 네, 평가를 해서 민간 기관에서. 예, 그 평가에서 점수가 안 좋을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이나 교육 예산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감점을 주거나 아니 재단에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서 불이익이 있도록. 괜찮네요. 예, 그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불량급식은 없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모 중학교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를 이제 가봤는데 거기 학생회장을 뽑더라고요. 네. 학생회장의 그런 공약들을 요즘은 이제 옛날 우리하고 틀려서 그렇죠. 선거 벽보를 쫙 벽에다가 복도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봤는데 거기에 다 하나같이 애들이 학생회장 나온다는 아이들이 보면 하나같이 학교 급식 개선을 다 뭐 공약 이제 특이하게 다 들어온 게 거의 일률적으로 학교 급식 개선하겠다. 학교 급식에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저희들은 중학교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이제 중학생에서. 그래요? 저희는 도시락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생각이 왔었는데 요즘 급식을 다 먹으니까 급식에 대한 불만이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또 급식이라는 건 또 중요한 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자부담도 있지만. 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아주 감사의 강도를 굉장히 높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걸렸을 경우에는 아주 원종주로 나가면 안 되고, 이게 네. 우리 항상 주장하는 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놈이 제일 나쁜 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아주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야 조금만 교육계 관계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지껏 이게 방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요즘 이제 교육감 선거도 이제 5개월 뒤면 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육감들도 그 제1공약으로 급식을 좀 내걸었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먹는 거 갖고 먹는 거. 네. 먹는 게 곧 복지고 학생의 교육이고 건강이고 공부 아닐까요, 그게 다? 그렇죠. 예. 그 전교부 대전지부는요, 네. 이런 사태를 보면서 현장 실사와 전수조사, 특별감사가 필요한 시점에 보여주기식 행사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리 과정에서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그 학교에서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 봉사도 있지만 비정규직 알바를 쓰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비정규직이 많이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맞아요. 새벽 4시부터 1시까지 아주 격한 그 노동량을 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부상이라든지 아주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그런 그 주방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학교 주방에서요. 예. 근데 이분들의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선도 해야 되고. 네, 충원도 좀 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좀 시켜야 돼. 왜냐면 그냥 급식 아르바이트 하는 그 고직 공부를 보면. 네. 그냥 와서 이제 설거지 내지 주방 보조 이런 거. 예.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그렇죠. 예, 근데 그거도 약간 좀 교육이나 조리 같은 거에 위생 교육이나 아니면 위생 관념에 대한 거 아니면은 예. 조리에 대한 방법 같은 거, 예. 이런 걸 위생적인 조리 방법 같은 거, 이런 걸 좀 교육하거나 아니면 교육이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이제 인건비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전문성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예산을 또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또 예산의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네, 돈의 문제. 참. 근데, 아니, 예. 다른 데서 조금 아껴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라 그렇게 등 떠밀려서 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애들 이런 거 정말 구더기 나온 밥 먹고 막 이러면은 정말 밥 먹기 싫어질 것 같은데요? 밥 먹는 게 아니라 사실 강제로 먹게 하는 거잖아요, 급식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데서 급식에 대한 불만에서 사회적 불만이 나오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강제로 먹게 하고 질은 안 좋다. 예. 사회 시스템에 따르면 내가 불이익이다. 이런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체험하게 하니까 안 좋은 거죠. 학교에서 그런 게 나오면. 또 가만히 있어라가 되는 거죠. 아까 그 여학생의 경우도 이런 거를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선생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 또 SNS도 있고 네. 선생님 말 듣는 세대들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을 학생들도 아니고요, 또. 그렇죠. 네. 그 대표님 그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네. 요거 시도 교육청 순위평가 요게 효용성을 발휘할까요? 아니면 요식행위에 그칠까요?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네. 이걸 반영하냐에 따라 틀리죠. 이제 형식적으로 거칠의식으로 조사를 해서 네.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건수 채우기식으로 올려서 네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는 거고 이제 내실을 기해서 설문을 철저히 해갖고 학생들의 이제 그런 걸 반영한다면 굉장히 이건 효과가 있고 파워가 있는 거죠. 학교의 질 같은 거, 교육의 질, 시설의 질 네. 같은 게 이제 급식에서 판단되는 거거든요. 시설이 열악할수록 급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꼭 교육감들 이번에 이제 출마하신다는 선언하신 분 많은데 교육감들이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으로, 대표 공약으로.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먹는 거는 급식 경찰
신설 해갖고. 아, 급식 지킴이 괜찮네요, 대표님. 급식 경찰, 불시에 학교를 불시에 예고 없이 가는 거예요. 네. 가서, 근데요? 예, 불시에 주방 들어가서 막 검사하고, 그 밥도 위생사항도 좀, 네, 그 밥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뒤처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 남는 잔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뭐, 급식 경찰이라고 하는데, 경찰이는 좀 그렇고, 급식 무슨, 살핌이? 급식 단속반? 뭐, 예. 아, 이건 말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뭐, 네. 급식 지킴이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걸 좀 발족해서, 아멘 감찰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간다 하면 다 깨끗이 해놓으니까. 불시에 그렇죠. 언제 어디 있는지 갈 수 그렇죠. 있다. 그걸 권한을 예. 주고, 예. 만약에 걸렸다. 이러면 뭐, 어디 공개는 이제 홈페이지나 SNS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번 경고해서 두 번째 또 걸렸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학교에 불이익 주는 거는 첫 번째 공립학교는 교장 선생의 인사적 불이익. 두 번째는 사립학교면 재단 이사장에 대한 불이익. 이런 걸. 대표님 패브를 확 찌르시는데요? 그러면 바로 고쳐져요. 그럼요. 예, 별거 없어요. 예, 급 개선되겠죠. 괜히 애꿎은 뭐 하위 선생님 몇 명, 뭐 왜 교육 공무원 몇 명 문책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렇죠. 영양사분들 뭐 그래봤자 별로. 네. 그분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네. 그 급식 지킴이 가칭 그분들을 이건 어떨까요? 우리 학교 학부모가 우리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를 하는 거죠.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학교에 이렇게. 근데 그게 좀 약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서. 아. 예, 그렇구나. 그냥 어설프게 맛만 보고 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좀 고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딱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주방 닦아서 이렇게 조리하는 거 딱 보고 어떻게 딱 보고 음식 뭐만 봐도 이거 못 썼다 어떻게 넣었다 안 되는 금방 아니까. 그렇겠죠. 네, 전문가들을 좀 고용해서 정규직이 아닌데 비정규직이라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 그분들은 뭐 이렇게 주방의 배열 상태만 보고도 뭐 아실 것 같습니다. 한눈에 파악하시고. 예. 그들은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보면 대본에 알죠. 알겠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또 사람이 해결하는 걸로 결론이 났네요.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네. 참 이게 난 슬로건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제도가 뭐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 뭐 시스템이 안 갖춰서도 아니고 사람이 맞아요. 운영을 잘 못하니까. 100% 동의합니다. 예, 인간이 문제다 결국. 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다.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저 마지막으로 아까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급식 아닙니다. 세대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이런. 저 급식 먹고 학교 다녔습니다. 아니, 저 급식 먹었어요. 아니, 혹시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다니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저 초등학교 때 급식 먹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셨네. 야, 네. 초등학교 때부터 어디 좋은 데를 다니셨나? 어디 솔직히 뭐 말씀하시죠. 저희 학교는 저한테는 세계 최강의 학교죠. 어디 수원에 있는 학교인가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이영주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영주 기자가 초등학교 때부터도 급식을 받고 급식을 먹고 자란. 아니, 저 대표님, 레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연도가 이제 조금 더 늦게 태어났다.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진짜예요. 저 신께 맹세합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믿어야죠.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우리 이영주 기자가 교육부 장관이 돼서 이거 빨리 급식을 해결하는 걸로 이제 저희는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쁘네요. 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장관에 이렇게 너무 많네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정말 건강한 식단이 좀 완벽하게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채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채식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좋으네요. 예. 그리고 이영주 기자가 이제 장관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그게 참 장관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